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짚을 게 많은 주제입니다. 여기는 물론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채널이긴 한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빼놓고 지금 비트코인을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거의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 중에서 이 사용성이라는 걸 찾았다라고 보는 암호화폐가 되겠습니다. 사용성, 유틸리티.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유틸리티가 없죠. 유틸리티가 없지만, 사용성이 없지만 솔루션을 만든 게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해결책이 돼버린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창업자의 어떤 바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거품이 쌓였다 무너지고를 반복하는 건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암호화폐라고 하는 그 탈중앙성이라고 하는 요소 자체는 굉장히 없는, 그냥 블록체인을 활용한 또 하나의 이 디지털 화폐가 하나 나타난 것일 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나타나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에셋의 5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시티그룹이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2030년 최대 5,298조까지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미국 금융기업 시티그룹, 가장 유명한,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그런 금융그룹이 되겠죠. 2030년까지 최대 3조 7천억 달러, 약 5,298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특히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로 규제가 완화되면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늘어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현재 미국 상원에서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있죠. 근데 공화당 상원은행위원회에서는 이게 가결됐는데, 지난 며칠 전에 결국에는 이제 상원에서 부결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새로 수정된 법안이 상정될 것 같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8월 휴일 전까지 이 지니어스 법안을 꼭 좀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의회에다가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거부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시티그룹이 3조 7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 시가총액이 늘어날 거다라고 본 지금 전망이 이 오른쪽에 있는 불 케이스입니다. 불 케이스. 2030년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크게 아주 좋은 상황에서 규제도 이제 미국에서 완벽하게 정립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물결이 다른 나라들로까지 번져서 전 세계적인 어떤 규제의 이 통합을 이뤘을 때, 그러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최대한 많이 늘어나면 3조 7천억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 현재 2025년 기준으로 234 빌리언일 겁니다. 그래서 2,340억 달러인데 3조 7천억까지 늘어난다는 엄청난 전망이죠. 5년 만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 중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너무 불리시하게 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지금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2조 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이 시가총액이 커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USDT가 이더리움에 이어서 시가총액 3위죠. 근데 비트코인의 3분의 1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현재 2조 달러인 비트코인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2030년까지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들고 있는 미국채의 이 금액 규모를 보면 현재 한 1,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1,200억 달러 정도의 미국채를 들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바로 턱밑까지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1,220억 달러 정도로 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바로 턱밑을 추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브라질, 인디아,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또 시티그룹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이제 현재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거의 10배가 되어서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채를 들게 될 거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을 뛰어넘어서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가 발행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국가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주체, 미국채 보유 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불리시한 전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기사를 볼게요. 시티그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대형 전통은행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은 대부분 미국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통 금융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업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이 직접
자신의 브랜딩을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USDT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발행하겠습니까? 웰스파고, 뭐 제가 썼던 PNC뱅크, 미국에 있는 모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과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런 적격 투자 기관들이 모두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기준 법안을 가지고 이제 자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거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사용하게 만들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트랜잭션 볼륨을 보셨죠? 얼마나 많은 거래를 처리하고 있냐. 스테이블 코인이 파란색 선이죠? 2019년에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던 게 쭉 올라와서 지금 얼마냐면 1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사이 정도 되는 금액을 현재 처리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그게 어느 정도냐? 일단 레미턴스라고 하는 은행 간 계좌이체죠. 은행 간 계좌이체는 진작에 뛰어넘었습니다. 연간 은행 간 계좌이체 금액은 진작 뛰어넘었고 이제 하얀색 선이니까 마스터카드의 연간 계좌이체, 연간 거래 금액을 곧 추월할 걸로 보이죠. 이 상승세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비자의 연간 거래 금액을 뛰어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남긴 했지만 이제 오토메이티드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이제 전 세계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외환 거래를 거의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 페드와이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돈 거래는 다 이 페드와이어를 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간다. 결국 이제 은행들끼리의 송금, 그 다음에 연준의 중앙은행이 만드는 중앙은행이 관장하는 연준의 중앙은행 은행망, 이거를 관장하는 게 점차 줄어들고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이 트랜잭션, 돈 거래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추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메이저한 변혁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은 지금 각 주체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여전히 USDT, 테더사가 발행한 USDT가 거의 뭐 눈으로 봐도 그냥 딱 봐도 가장 많은 지금 시가총액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은 USDC, 서클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USDC가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사실 넓혀가고 있다고 보기엔 좀 그러네요. 여기에서 훨씬 더 넓었네. 그런데 많이 잃었다가 요즘 살짝 회복하는 중인 것 같고요. 노란색은 뭔가요? DAI, 유명한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이죠.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뭐 비등비등한 그냥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요. 하얀색 뭔가요? Others, 다른 것들, 다른 모든 것들의 총합입니다. 빨간색은 BUSD, 바이낸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바이낸스, 팍소스와 함께 협업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제재받으면서 없어졌습니다. 하얀색은 뭐 여기에 이제 리플의 RLUSD라던가 페이팔의 페이팔 USD라던가 모든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서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USDT의 이 독과점 구조가 얼마나 큰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빌 해거티의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JP 모건 이런 은행들이 각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트랜잭션 볼륨 자체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USDT가 가지고 있는 독과점 구조가 깨지고 완전히 4분 오열돼서 춘추 전국시대? 스테이블 코인의 춘추 전국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메타도 참전한다고 합니다. 메타, 페이스북이었던 시절에 리브라라는 거 만들었다가 괜히 상원 청문회 불려나가서 저커버그가 엄청나게 깨지고 결국 접었던 그 프로젝트, 거기에서 이제 아픈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상한 자체 암호화폐 만들지 않을게요. 대신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저희도 달러의 가치 상승에 한몫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메타도 여기에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메타는 빅테크잖아요. 은행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들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어디다 쓰게 하느냐? 크리에이터 등에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지급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큰 규모의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광고 대금이 지급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한다라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현지 화폐 환전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십억 명이 쓰는 이런 사람들의 현지 통화에 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마찰과 비효율과 그다음에 환전 수수료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거죠.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딱 줘버리면 되니까. 자, 그리고 약 100개국의 스테이블 코인 계좌 서비스 출시해서 국경 없는 기업 간 결제만 구축하겠다. 사실상 이거 스트라이프군요. 메타 말고 스트라이프라는 기업도 스테이블 코인 자체적으로 발행하겠다.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체 앱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겠다라는 거고,
마스터카드까지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지원하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전부 나서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일상생활의 어떤 사용처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뉴스원 기사를 보면 4월 22일자 기사를 보면 테더로 한 끼 해결이 가능하다. 코인 결제 선점한 결제사라면서 코인을 현금화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어떤 카드가 나왔는데 그 카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바로 결제가 할 수 있대요. 한국에서도 밥값 결제가 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우리나라 GDP의 8배로 성장을 해서 이 결제사들이 전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에 나섰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카드라고 합니다. 미국의 비자 카드와 협업을 한 홍콩 가상자산 결제 기업 리닷페이가 발급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직불 카드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걸 발급받아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잘 쓰고 다닌다. 자, 신용카드도 충분히 편한데 스테이블 코인 카드를 굳이 만들어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신용카드는 결제 송금 과정에서 카드사, 은행을 거쳐서 수수료가 붙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중개자가 줄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일단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 두 번째 장점, 은행을 통한 환전이 필요 없어 국경 간 결제에 유리하다. 온체인으로 즉시 결제 정산돼서 신속하다. 상점 입장에서도 결제 금액을 정산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신용카드보다 효율적이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딱 했습니다. Better, faster and cheaper. 기존의 신용카드 또는 은행망, 은행 결제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불편함을 모르고 쓸 때는 괜찮았는데, 사실 뒷단에서 결국에는 시제를 맞춰줘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그 한계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요. 쓰는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수수료도 붙고, 왜냐면은 뭐 3단계, 4단계, 5단계가 넘는 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붙죠. 피지사, 벤사, 그 다음에 카드사 이러면서 그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카드 결제를 받는 상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고, 뭐 사용자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내 결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한 환전이 필요 없죠. 그냥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내가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쓰면 되니까 이제 환전 수수료라는 게 없습니다. 환전 수수료도 뭐 가는 데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내가 깜빡하고 환전 안 하고 공항에서 환전을 하면 공항이 제일 비싸죠. 공항이 마치 고속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주유소 같은 겁니다. 그 주유소가 원래 기름값이 제일 비싸듯이 공항 환전 수수료 막 비싸게 내고 환전하는 그런 일도 없겠죠. 그냥 그 카드만 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정산이 바로 돼버리니까 신속하고, 상점 입장에서도 바로 그냥 파이널 세틀먼트가 되니까 뭐 한 6일, 7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신용카드는 내가 딱 결제를 받으면 상점주 입장에서 돈이 바로 안 들어와요. 그냥 영수증만 나오는 거지. 한 6, 7일 뒤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피지사, 벤사에서 실수하면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거 제가 다 일일이 보면서 이거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맞춰보고, 안 들어온 거 있으면은 카드사에다가 얘기해야 돼요. 이거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꽃집 할 때 다 겪었던 일입니다. 아마 자영업자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다. 즉시 내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유틸리티 기억하시죠?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성은 better, faster and cheaper 하다. 기존의 결제망 대비해서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려고 난리냐. 여기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청문회 나올 때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의 최고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스테이블 코인 레지슬레이션,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빨리 좀 처리해달라면서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NBC 인터뷰에서 뭐라고 해요? 암호화폐는 중요하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암호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거다. 중국이 말하자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달러의 아성을 넘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블룸버그 터미널인데 2025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채 규모가 9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채가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가 한 36조 달러 정도 되니까 9조 2천억 달러면은 20% 정도 되는 엄청난 비중의 국채 만기가 2025년 말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만기가 돌아오는 이 크게 솟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기가 돌아왔으니까 뭐 원리금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롤오버, 재차관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재차관을 받을 때 이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 이자가 낮아야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자 비용을 그나마 낮추고 국채를 롤오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수준의 4.2%, 3% 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이거를 재차관을 받으면 이제 미국의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2020년 코로나 이후로 미국의 적자 재정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밸런스된 재정을 유지하던 미국이란 국가, 1950년부터 해가지고 뭐 1970년, 80년, 1990년, 2000년 초반 올 때까지만 해도 적자 재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잘 유지되다가 2008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이제 에라 몰라 하면서 돈 풀었다. 보이시죠? 그때 당시에 이제 연준 의장인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만이라고 불렸잖아요. 헬리콥터에서 돈 푼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에라이 하면서 비트코인 만든 거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적자 재정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적자 재정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미국의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채의 양 자체가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미국채라는 자산의 양이 늘어나면 미국채라는 자산의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채 금리는 올라요. 반대로. 그러니까 30년물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막 오르잖아요. 더 많은 미국채가 풀릴수록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미국채를 확 축소를 시켜야죠. 발행을 안 해야죠. 근데 그러길 수가 없죠. 한 번 늘어난 적자 재정은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거를 지금 트럼프와 스카페스트 장관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연방 재정 적자 줄이겠다고 하고 공무원 인력 감축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 없는 부서들 뭐 축소 및 통폐합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렇게 데모나고 난리가 나는 거. 트럼프 퇴진 운동 나고 공무원들이 철밥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돈 잘 받으면서 잘 살았는데 저 대통령 때문에 내가 취직했다라고 하면서 데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적자 재정 더 늘어나고 미국은 결국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국채 금리는 계속 늘어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장기채 금리가 그래서 늘어나는 거고. 근데 평균적으로 지난 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한 25년이네요. 25년 동안 발행된 미국채의 트레저리 데트의 이자율은 대략 평균 3.2%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많이 내려갔다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적자 재정이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제 그 금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채의 양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국채 금리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막 그 관세 뭐 해방의 날 한다고 해가지고 국채 금리 많이 오르고, 요거는 아주 단기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지난 한 5년 동안 추세적으로 국채 금리는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자, 그래서 3.2%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평균 3.2% 수준으로 다시 회귀해버렸어요.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받았던 국채, 이때 롤오버 했던 국채들은 지금 한 3배 정도 높은 수준의 금리로 다시 롤오버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미국이 연간으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3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의 연간 이자 비용이 1조 달러 정도.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방비를 뛰어넘었거든요. 국방비가 1년에 1조 달러인데 이제 미국의 국채 이자 비용도 1조 달러가 됐어요. 근데 이게 3배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 진짜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모라토리엄, 디폴트,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스카펜세드 장관이 국채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만큼 많이 사가줘야겠죠? 그래야 국채 금리가 떨어집니다. 많이 사주면 돼요.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됩니다.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티그룹의 전망에 따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1조 달러 이상의 미국채보다도 더 많은 1조 2천억 달러 정도 규모의 이 미국채를 앞으로 5년 후 2030년이 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스카페스트 장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땡큐인 겁니다. 땡큐! 이제 중국, 일본 너네 뭐 팔어 맘대로 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너도 나도 미국채를 살 거니까 우리 더 발행할 수 있어. 미국채. 안심하고 금리 올라갈 거 걱정 안 하고 더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빌 해거티의 지니어스 액트를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결국 상원에서 부결됐을까요? 이거를 용인하기 싫은 거죠. 미국채 금리가 내려가서 스카펜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도 원활하게 이 9조 달러의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잘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걸 해결해주면 이제 미국의 재정이 안정화되고, 그러면은 이제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정권 교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패하게 되는 거니까 이 꼴을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확장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는 국면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단순히 디지털 자산이다, 뭐 암호화폐다 이게 아니에요. 현재 트럼프 2기가 이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으셨죠?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하는지 같이 한번 잘 지켜보면서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